이현주 의원 지금 입원을 한 상황인데 일단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 배경이 뭔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어디 다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대요. 음란 이미지를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버젓이 게시가 되고 있고 또 돌려가면서 보고 막 말을 퍼날르고 이런 사람 다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누가 그런 겁니까? 본인이 싫어하고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음란한 이미지, 그것도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온라인에 돌린다는 것은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의 여성 정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지를 곧 밝혀낼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특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AI 이미지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게 했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엄벌해야 되는 거고요.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규탄하겠다. 법적 조치는 충분히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민주당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영의 어떤 정당 소속의 여성 정치인도 이런 식의 어떤 범죄, 더더군다나 AI 합성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뭐 이게 이제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건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될 중범죄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야. 뭐 연예인들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건들,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이나 그런 것으로 혐오로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은데 여전히 이게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딴지 가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도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같은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도저히 뭐 입에 담기도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힘든 그런 뭐 게시물, 영상물을 만들어서 또 지금 가짜뉴스도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빨리 쾌차하시고, 이분이 당하고만 있을 분은 아니죠.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이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는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적 조치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실에서 또 저한테 이제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가짜뉴스나 혐오성 게시물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좀 의원실로 제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지가 작년 말 한 6개월 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만 아마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야. 뭐 여기저기 공개적으로도 이제 제보를 받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 요청을 해서 아마 그동안 의원실에서 수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범죄 사례들을 아마 수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지금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세력들은 이미 확보가 됐을 거예요. 의원실에서 이미 확보가 됐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현주 의원실에서 2차 가해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을 퍼나르거나 인용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모두 처벌을 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코다리들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빨리 뭐 이런 악플들이죠. 이런 것도 법적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네,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공개되면 다들 응징해 주세요. 리박도 허위 사실이에요. 프리덤 칼리지 특강 현수막에 주간 들어간 걸로 자막 조작했죠. 고소했는데 조만간 결과 나올 듯요. 그것도 발표나면 그냥 두지 마세요. 그 전에 리박스쿨 방송을 했죠. 이게 매블쇼 했잖아. 최욱이 처벌 받아야 되겠네 이제. 지금 이 리박스쿨 건으로 걸려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까 매블쇼도 얘기했지만은 봉지욱이 많이 떠들었죠. 그 다음에 황희두도 떠들었죠. 그 다음에 뭐 정익녀 등등 해가지고 그 하청 유튜버들, 얘네들 이제 다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이현주 의원께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좀 좋겠다. 자, 이현주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지금. 김용남을 조리돌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현주를 조리돌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현주를 민주당에 쫓아내려고 그래, 저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현주하고 김용남이 털레반들이 하도 집단 괴롭힘을 해서 쫓겨나게 되면, 민주당을 떠나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은 완전히 파산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인물 아닙니까? 3명이죠, 그죠? 정치인 중에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허은하 비서관, 그 다음에 김용남, 그리고 이현주 의원, 이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현주가 무너졌어. 이현주가 나갔어, 민주당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은 그날로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공연불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건 노선 투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친문 386들이 주장하고 있는 질소 진보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갈지를 상징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리트머스지와 같은 인물이 저는 이현주 의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저는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봐. 그래서 뭐 논란은 있지만은 이현주 의원이 상임위원장 배정이 안 된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그 불만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조직적으로 이현주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